심호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제가 지금 이렇게 큰 무대가 생전 처음입니다. 떨리겠다 1번, 엄청 잘하겠다 2번. 네, 1번, 2번 너무 떨리지만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저의 스피치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가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힘들거나 안쓰러운 사람들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 그런 따뜻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강건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빠 엄마 사이가 너무 좋으셔서 딸 5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부부관계가 좋으셨겠죠. 아빠가 3대 독자셨고 맏딸이었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나는 크면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무언가 일을 했을 때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친구들은 일하는 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엄마가 전업주부여서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를 갔습니다. 네, 크게 웃어주시면 제가 떨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한 23년, 4년 전, 오래 전이네요. 그러니까 영문과를 나오면 왠지 여자로서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전문직이 될 것 같았는데 가보니까 지금 어때요? 다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고 해외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앞서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딸 5에 제가 장녀였잖아요. 엄마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아들 낳는 게 엄마의 꿈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딸만 낳아서 이 딸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못 낳았을까봐 이제 제가 배가 불러서 다니면 어떤 분들이 저거 딸배야 이러시면 엄마가 화를 내셨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리고 저희 어머님 댁에도 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의 꿈은 제가 아들을 낳고 맞벌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굉장히 좋은 분이셨는데 아들이 혼자 서울에서 일을 해서는 답이 없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의 꿈과 저희 엄마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들 2을 낳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큰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시댁에 큰 제사가 있으셨는데 올라오셨습니다. 그 제사를 뒤로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작은 아들을 낳았는데 사실 어머님과 저희 엄마의 꿈은 이루어지만 제가 아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했던 거는 나는 영문과를 나와도 유학을 가지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둘이 벌고 열심히 일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겠다. 그런데 생활을 해보니까 막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걱정은 2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오래전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23년이 흘렀는데 저희 큰아들은 군대 가서 제대를 했고 작은 아들은 또 군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맞벌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 광양 한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딱 출산 후 2달 만에 아이를 태우고 가서 내려놓고 열심히 살아야지. 서울에서 열심히 살아서 빨리 데려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올라오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댁이 이렇게 멀리 시댁이 있을 줄 몰랐네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출근을 해서 저는 정말 아침 일찍 제일 일찍 가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연봉이 오르고 직장 생활을 할수록 전셋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는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탈장 수술을 한다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저희 큰 수술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전신 마취를 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신학기여서 굉장히 바쁜 시기에 저는 못 가고 남편만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퇴원한 아들을 보고 왔더니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래서 여자 부서장들은 다 승진시켜 놓으면 집안일이 많아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와이프는 여자가 아닌가요? 그리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잘 살고 싶어서 일을 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굉장히 회사에 대한 어떤 회의가 제가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조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게 되니까 잠깐 쉬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쉬고 나는 진짜 멋진 커리어 우먼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쉬었거든요.
그 다음 달에 바로 월급이 안 들어오면서 경력 단절은 너무나 빨리 왔어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남편이 맞벌이 할 때는 호영아 힘들지, 청소해주고 밥도 같이 해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이러면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지저분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던 걸까? 돈 버는 날 사랑했던 걸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러면서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 저희 2호가 찾아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제 동생인데요. 자주 찾아오지 않던 사람이 오는 건 무슨 이유가 있죠. 그런데 동생이다 보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언니 애들이 감기 자꾸 걸리니까 약 말고 이걸 먹여봐. 근데 저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 염려증이 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뉴트릴라이트를 먹이기 시작했고 열심히 먹였어요. 그런데도 제품 바꿔 쓰면 안 와야 되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연자분들께서 미팅장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미팅 한번 가줘야겠다. 동생이 이렇게 권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야지. 그리고 한 6개월, 7개월 뒤에 미팅장을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계신 지금 앞에 30년 이상 하신 리더님들이 정말 멋진 강의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나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배럴 라이프를 살고 계신 분들이 또 다른 배럴 라이프를 준비한다고, 그런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 한 번 미팅을 가고 저는 그 다음에 제 스폰서인 동생을 태우고 미팅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갑니다. 플래티늄이 될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저희 동생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제가 미팅장을 가서 이 사업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다 알려주지 말고 사람들을 이렇게 안내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에, 회계년도 시작이 9월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몰랐으면 동생이 9월에 SP를 가고 저는 10월에 SP를 갑니다. 그래서 그 해에 파운더스 PT를 놓쳤지만 저하고 동생은 2008년도에 삿포로 여행을 갑니다. 너무 좋았고요. 무조건 이렇게 한 번 여행을 오면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여행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제가 변해야 되기도 했고 저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각만큼 빨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된다라는 말을 못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오래 했는데 왜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알았어요. 그분들도 그분들의 PB와 그분들의 사업자를 찾느라고 저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없애지면서 오롯이 저의 목표에 집중을 하면서 제 사업은 다시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에 대한 확신을 미팅장에서 채웠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마음에서 이 안에서 버텨야겠다. 힘들어도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진은 저희 삿포로 여행이 부부만 가는 여행이었어요. 저희 작은 아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트렁크에라도 태워달라며 공항을 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을 같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그런 첫 여행이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정체되고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른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저에게는 슬럼프를 이겨낸 2가지 정도 팁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저희가 제품이 너무 좋고 감동이 있어서 진심으로 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진심을 들고 정성을 들여서, 사실 조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정성을 들이고 그 기억되는 아메이를 하는 겁니다. 많은 아메이들이 있지만 심호영이 하는 기억되는 아메이를 하면서 저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하루도. 그리고 아메이 간판이 보이는 분당 아메이 근처에 카페에서 계속 있었어요. 어떤 텐션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70대 중반이신데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신대요. 그럼 저희 생각이 어때요? 빅소비자시겠다. 그런데 막상 소개를 받으러 갔더니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냉담하신 거예요. 저희 아메이를 빅소비자들은 어떠신가요? 냉담하지 않죠. 호의적이고 할 말도 되게 많은데 아메이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빅소비자가 아닌가? 그러고 있어서 그냥 작은 샘플을 드리고 저는 그때도 밝게 웃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대응이었지만 밝게 웃고 보내드렸고 2번째 또 만났어요. 근데 손녀를 데리고 오셨는데 저기 보이는 예쁜 손녀랑 같이 왔는데 제가 손소독을 이렇게 하니까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손소독을 막 하니까 우리 반 애도 저거 쓰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떤 향을 좋아해? 그랬더니 장미향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바로 주면서 이름을 물어보고 장미향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75세 되시는 분이 좀 마음이 녹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헤어졌죠. 세 번째 따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10년 전에 아내를 만났는데 물건 살 때만 잘해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나이가 많고 여유가 많으시니까 물건 살 때는 잘해주고 놀러 갈 때는 지들끼리 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정수기가 있었고 청정기가 있었고 다 있으셨지만 그냥 본사 매장 오셔가지고 사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잘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고 어느 날 또 손녀랑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손녀가 할머니 나 왜 이렇게 문방구 외에 찰흙을 안 팔아? 근데 저희들은 귀가 되게 소머지잖아요. 그래서 그 찰흙이 귀에 들렸고 그날이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문방구를 또 가실 수 있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아침에 저희 아들을 학원 앞에 내려주는데 문방구가 보였어요. 그래서 찰흙 5개를 사서 문에 걸어드리면서 고객님 주문하시지도 않은 찰흙이 배달됐습니다라고 문자를 했더니 이 손녀딸이 그 아메이 아줌마는 산타 아줌마라고. 그래서 지금은 짜장면도 맛있고 겉면도 맛있고 그 아이들에게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그 손녀딸이 또 큰 소녀는 발레를 하는데 발레하는 손녀딸에게 169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교수님에게 선물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선물 하고 그러면서 사위가 머리가 안 난다고 하니까 저희 엘사백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요번에 저 케이크는 그 어머니가 외로우신데 밥동무 대드리고 말동무 대드린다고 따님이 항상 저에게 케이크와 와인을 보내주세요. 요번에 신규 프로모션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을 막 드렸더니 5명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처음 소비자가 주문을 많이 해주고 호의적이라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처음 소비자가 냉담하다고 해도 제가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진심과 정성과 기억되는 아메이를 하면 그분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탁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일, 스마트, 솔루션이 저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을 일이 있어서 웃은 게 아니라 웃고 다니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입니다. 제가 본사에 갔을 때 배수정 사장님하고 이렇게 먼저 이루신 어치버드라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저런 스마트한 제품을 알려주시는데 헤헤 웃으면서 무조건 제품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떤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많이 했고요. 어떤 질문을 할 때 그때 똑소리 나게 그분들에게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공부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솔루션을 요구하실 거고요. 그분들의 솔루션을 해결해 주다 보면 저희의 인생이 솔루션 되는 그 사업이 저는 아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잠실여고 사회에 나왔는데 제가 5회네요. 이영애 씨가 사회 졸업생인데 탁월하지 않지만 꾸준하게 했더니 저에게도 이런 어떤 모델료를 주는 이런 일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코로나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저희 큰아들이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한 2-3달 전에 무슨 검사를 하다가 약물 아나필락시스라는 검사를 판명을 받게 돼요. 그래서 면제가 되면 좋겠다. 왜냐면 쇼크로 쓰러지는 걸 보니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제 대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에 2월에 입대를 하고 저는 그때 다이아몬드를 정과 엄마가 너 1년 반 동안 열심히 활동한 엄마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돼 있을게. 그렇게 하고 큰아들이 제대했을 때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여기 굉장히 덥네요. 그리고 그때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은 제가 2번 쓰러졌었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 스타일이라 말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작은 아들을 또 군대에 보내면서 수석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전하는 엄마를 보고 이번에 치앙마이 갔을 때 저희 그 남편 청소가 안 돼 있네 이랬던 남편 안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 정욱이와 정우 데려갔고요. 넓은 그 다이아몬드 좌석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고 코로나가 왔지만 제 간절함과 도전은 저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희 아빠는 사실 굉장히 선하셨던 분이에요. 아빠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제가 결혼하는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한테 받은 사랑이 저희가 경제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굉장히 예뻐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저는 힘들 때 이겨내는 것 같고요. 아메이에서는 저에게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스폰서님들의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함께 믿고 따라주는 파트너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크로아티아와 치앙마이를 가보니까 진짜 성공은 파트너들을 다이아몬드 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3년 우리 집중해서 몰입해서 해내자고 말하고 싶고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김일도 오영 리더님 스폰서님 댁에 갔는데 정말 오래 하셨고 가장 많이 이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거실에 멋있는 장식장이나 새로 나온 소파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누는 걸 자랑하셨고 저도 그래서 나 진짜 우리 아이들의 미래 나 좀 잘 살고 싶어서 아메이 시작했는데 나도 여기 물들고 싶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나누는 멋진 어치버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저는 다이아몬드를 달려오면서 나만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터널과 겨울 같은 시간을 많이 겪었었어요. 그런데 다 앞에 가신 어치버들께서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고 내가 해냈어.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제가 되고 보니까 멈추지 않는 한 정말 헛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멈추면 5년을 했던 10년을 했던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창 꽃이 피는 여름이든 살짝 가을이든 어떤 정체기가 오는 겨울이든 여러분들의 어떤 이 기회를 보시고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봄을 선물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빛나는 시기가 다를 뿐 우리에게 늦은 건 없습니다. 정말 희망찬 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